미국 발악재로 주가가 빠진다면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증권사들의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발 하락이 조금 나타나는 하루입니다. 조정의 시작일지 아니면은 이제 매수 기일지 한번 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우리 장은 하락 출발했는데요. 일단 엄청나게 큰 하락은 아니라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이 조금 크게 빠지면은 우리도 내일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은 뭐라고 했는가? 불안감은 가중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무려 5주 연속이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차트 보이시죠? 그런데 과거 역사적으로 6주 연속 상승한 확률이 6%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제 좀 많이 올라서 누가 조금만 찔러도 이제 좀 빠져야겠다 하면서 빠질 때 아니겠습니까?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향후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는 다시 올라서 4.5%를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증권이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미국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는 국장보다는 미장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도 예측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이번 하락은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국장보다는 미국장이 단기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입니다. 당연히 미장보다는 국장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까지는 국장 원툴이 아닐까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육개주가 바로 오르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육개주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최근 몇몇 치킨집에서 닭고기 수급이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곧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주말 사이에 다른 쪽에서 깜짝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해서 금지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떴죠. 그러면서 오늘 육개주가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사실 오늘 증시가 좋았다면 이 정도로 급등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해지 성격까지 가져가면서 일단은 마니커 등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앞으로 이제 육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르게 회복한다면은 육개주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참고로 마니커와 하림의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길게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보시면 1년에 한 번쯤 윗꼬리를 많이 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에도 증시가 얼마나 안 좋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주쯤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겁게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지만 가볍게 투자해서 이제 다른 손실을 좀 메꾸는 그런 식으로 해지를 하는 방법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트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니파 바이러스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전통적인 해지주겠죠. 바로 진단키트. 얼마 전에 공부했던 치사율 75%의 니파 바이러스, 이 걱정 때문에 상승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니파 바이러스는 최근에 생긴 건 아닙니다. 1998년에 생겼다고 하며 최근 조금 뉴스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부각된 지도 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해지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증시가 좋고 나쁨에 따라 육개주와 진단키트주 랠리가 정해질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 공모주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안 좋을 때 공모주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마침 최근에 공모주, 신규 상장주가 지속적으로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공모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월화 목금 이뮨 온시아, 바이오 비주, 달바 글로벌 인투셀이 각각 상장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월화 신한 스펙 청약이 있다는 거
거 청약해야겠죠. 그리고 목금은 키스트론이라는 전선 관련주 청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아서 아마도 청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기관 데이터 뜨면은 한 번 더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주관사는 신한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상장한 이뮤논시아 잘 상장했죠. 유한양행의 자회사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신규 상장주는 첫날보다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친구도 그럴지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뮤논시아 청약하신 기리분들 전부 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길 바랍니다. 저 기릿은 매도해서 2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어요. 다음입니다. 트럼프, 나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직접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직접 푸틴에게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연이어 젤렌스키와도 통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주도 잠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대세 상승이 나타나는 막 2배, 3배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확률은 저는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에 많이 해먹었던 섹터다 보니까 좀 단기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불확실할 때 사서 이제 뉴스가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진건설로봇과 SY 스틸텍인데 이 친구들 보시면은 이미 바닥 대비 막 5배씩 오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차 목표는 전 고점 전진건설로봇은 7만원, SY 스틸텍은 9,800원 이 정도 라인이겠죠.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가 1차, 만약에 못 가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되고, 혹시나 이걸 돌파한다면은 예상보다 강하구나,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넷플릭스 없이는 못 살아요. 저 기름분들 많이들 유료 구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유료 구독을 해서 쓰는 거는 편집 프로그램, 주식 관련 이제 그런 것들이랑 챗GPT, 카카오 이모티콘, 넷플릭스, 네이버 멤버십,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유튜브 프리미엄도 구독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뺄만한 게 없습니다. 뭐 굳이 빼자면은 카카오 이모티콘이 딱히 뭐 쓸모는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챙겨가야겠죠. 아마도 기름들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볼만한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폭삭 소가수다 승부를 저는 봤고 지금은 데블스 플랜을 보고 있는데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돈으로 이 정도 볼 수 있으면 뭐 해자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영화 한 편 가격보다 싸니까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서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삼성전자에 이미 2배가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글로벌 시가총액 18위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한때 DVD 대여점이었던 회사가 여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기름분들 요즘 넷플릭스 중에서 재밌는 거 있나요? 혹시나 재밌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다. 미국발 악재로 주가가 빠진다면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증권사들의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목표가를 많이 올린 기업들을 보라고 조언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 대상이 뭐냐? 바로 올해 1분기 서프라이즈 및 그 다음에 목표가를 올린 리포트가 많은 기업은 SM, YG엔터, APR, LGU+, LIG넥스원, HD 현대중공업 순으로 실적을 잘 내면서 목표가를 상향시킨 리포트가 많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으로 가는 거는 걷잡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 분기가 기회인 그러한 주식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조선, 방산, 삼양식품을 기억하면 기름분들이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엔터, 화장품, 증권, 반도체, 조선 등 여기서 서프라이즈 등이 나타났으니까 혹시나 이번 기회에 주가가 좀 빠진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TF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ETF와 타이거 화장품 ETF 둘 다 주봉으로 보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ETF가 이 정도면 개별 주식은 더 많이 올랐겠죠.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학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학주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초에 잠시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죠? 오르나 했더니 다시 떨어지면서 롯데케미칼 등은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화학주는 큰 사이클 사업입니다. 반도체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클 사업인데 이 반도체보다 3배 정도 더 심한 등락폭을 나타내는 게 화학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요 부진, 고유가, 대규모 증설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만 하반기는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은 중국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며 고유가는 이미 저유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학업체 PBR은 0.4배로 역대 최저인데 이는 기회가 아니겠냐라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자, 화학주 하면 생각나는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 이 친구들의 주봉을 보면은 특히 롯데케미칼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여기서 영차할 수 있을지 실적을 한번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와 함께 진짜 바닥만 잘 잡으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바닥을 잡는다, 그게 진짜 어렵죠. 다음입니다. 자, 실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분기 코스피 순이익 1등부터 꼴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순이익 등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1등부터 보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전력 순으로 순이익이 높았다고 하네요. 특이점으로는 삼성과 닉스의 순이익이 비슷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상위 기업들 보니까 역시나 대기업들이 많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꼴찌는 누군가 봤더니 롯데케미칼, 방금 전에 봤던 그 친구입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SKC, LNF 순서로 역시나 사이클 산업이 고점도 높고 저점도 많이 났네요. 화학, 디스플레이, 2차전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런 섹터는 절대 사면 안 되겠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1년 뒤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을지 그 부분도 같이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코스닥 순위도 한번 봤는데요. 바로 코스닥 1위는 놀랐습니다. 얘가 1등이라고요? SM, 그리고 다우데이터, 알테오젠, JYP, 엔캠 순으로 순이익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엔터주가 상위에 2개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엔터주가 요즘 잘 나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위는 어떤가? CJ ENM, HLB, HLB생명과학, 심텍홀딩스, 광무, 심텍, 카카오게임즈 이러한 기업들이 순이익의 적자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바이오와 게임주 등이 하위를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주말 사이에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이제 주불은 진화되었고 이제 마무리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생산 차질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고 국내 전체 생산 능력의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연내 가동 재개가 어렵다면 큰 물량의 판매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8% 나락하는 모습. 그런데 증권사들의 예상으로는 영업이익도 4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추가 하락이 나타날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피해가 집계가 되어야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햄버기 vs 피자. 자, 기름분들은 햄버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전통의 강자 2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햄버거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가성비 때문입니다. 햄버거는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한데 물론 비싼 햄버거도 있지만 싼 햄버거를 잘 시키면 6,000원대로도 먹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 매출도 실제로 괜찮다고 합니다. 한국 맥날 오랜만에 흑전했고요. KFC가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버거킹도 최대 실적을 써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피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워낙 또 비싸고 사람들이 안 찾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피자, 마스터 피자 등은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피자 먹고 싶은 날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싼 피자가 아니라 냉동 피자를 차라리 사서 먹던지 혹은 가성비 피자 여기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자스쿨 그리고 피자나라 치킨공주 여기의 실적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확실히 요즘 경제 키워드는 가성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